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드디어 우리 알고리즘의 마지막 제36강 보수구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드넓은 바다를 힘겹게 항해해 왔어요. 드디어 우리 마지막 강좌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 마지막 보수구하기 가장 큰 태풍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자, 보수구하기 알고리즘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알고리즘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차분히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보수구하기 알고리즘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러분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수구하기 알고리즘은 그렇게 자주 출제된 것은 아니에요. 자, 2008년 2회 기사, 2009년 4회 기사, 2009년 2회 기사에서 기출이 됐습니다. 자, 주로 이제 기사에서 기출됐고요. 산업기사에서는 아직까지 기출이 안 됐어요. 산업기사에서는 주로 진법이 기출이 됐는데, 자, 그렇다라고 해서 산업기사에 응시하시는 분들, 설마 산업기사에는 안 나오겠지. 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산업기사에 응시하시는 분들도 자,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35강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설마 보수가 나오랴.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보수가 나온다면 낭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 보수만 정복하면 이 지긋지긋한 알고리즘을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연습만 좀 하시면 충분히 알고리즘 30점 만점 잡으실 수 있고요. 알고리즘 만점을 못 받으면 정보처리 실기는 합격이 어렵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알고리즘 정복이 눈앞에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따라오시고요. 자, 이번 보수 알고리즘은 워낙 학습해야 될 내용도 많고 여러분들께 차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아마 두 개의 강좌로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천천히 제가 차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마지막 알고리즘 강좌니까 힘내셔서 조금만 더 힘내셔서 자, 이번 시간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전체적인 보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우리 진법도 그랬듯이 정확하게 순서도를 분석하는 건 별거 아니죠. 그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어떤 순서도가 나와도 우린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보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 1의 보수와 2의 보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우리가 보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진수의 덧셈 알고리즘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수에 대한 알고리즘과 자, 이진수의 덧셈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제목만 봐도 막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보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보수가 뭐냐? 말 그대로 보수라고 하는 말은 보충하는 수란 뜻이에요. 보충하는 수. 뭔가를 보충하는 수를 우리는 보수라고 합니다. 컴퓨터에서 보수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 우리 필기에서 보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컴퓨터에서 보수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죠? 뺄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컴퓨터는 뺄셈기가 없기 때문에 덧셈기밖에 없어요. 우리 필기에서 가상기라는 거 공부했잖아요. 애더. 그래서 반가상기가 모여서 정가상기 되고 정가상기가 모여서 병렬가상기가 된다. 기억나십니까? 컴퓨터는 덧셈기밖에 없어요. 바로 이 덧셈기를 가지고 덧셈만 가지고 뺄셈의 결과도 계산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이번 시간에 그런 원리를 공부하면서 자, 보수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덧셈을 가지고 뺄셈의 결과를 내느냐. 신기하죠? 그러나 전혀 신기할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미 보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던 거고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던 이러한 보수의 개념을 그대로 컴퓨터로 옮겨간 것 뿐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십진수를 사용하죠. 인간은 십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보수는 십진수에 맞는 10의 보수를 사용해요. 10의 보수. 우리는 10의 보수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뺄셈 계산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물론 이렇게 뭐 사는 물건을 사는 경우는 없겠지만 자, 이걸 돈으로 바꿔볼게요. 456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내가 슈퍼마켓에 가서 456원어치 뭔가를 샀어요. 그리고 1000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거스름돈으로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할까요?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자, 1000원을 냈습니다. 456원어치 샀어요.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아마 빠르게 답 내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마 답을 내셨을 겁니다. 얼마가 될까요? 4가 되고요. 그러면 544원. 자, 544원을 거슬러 받는다. 자, 우리 작은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할머니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할머니 분들도 이런 계산 우리보다 더 빠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뺄셈을 하셨는지. 여러분 뺄셈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뺄셈을 하셨다면 이렇게 계산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1000에서 456을 빼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셨습니까? 1000에서 456을 뺐나요? 자, 만약에 이렇게 계산했다면 가정을 한번 볼게요. 0에서 6을 못 뺍니다. 빌려와야 되겠죠? 없어요. 빌려올래니까 없어요. 그 위에서 빌려옵니다. 한 자루를 빌려주죠? 한 자루 안에 몇 개 들었다? 10진수니까 10개 들었죠? 그런데 또 빌려달랍니다. 한 자루 주니까 9자루 남고 한 자루 줍니다. 한 자루 안에 또 10개 들었죠? 또 빌려달래요. 그러면 9자루가 되고 한 자루 줍니다. 한 자루 안에 10개 들었어요. 자, 따라서 10에서 6을 빼니까 4가 되고요. 9에서 5를 빼니까 4가 되고요. 9에서 4를 빼니까 5가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544원이라고 계산했다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 안 했어요.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그렇죠. 456원에 얼마를 더하면 1000이 되느냐로 계산했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죠?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보수의 개념이에요. 보충하는 수. 456에 얼마를 보충해야 1000이 되느냐. 그러면 뺄셈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456이니까 자, 여기에 4를 더하면 0 되겠죠? 10이 돼서 1 올라가겠죠? 그럼 6이 되고, 자, 그러면 6에다가 또 4를 더하면 또 10이 되니까 0 쓰고 하나 올라가겠죠. 그럼 5가 되니까 여기에 5를 더해주게 되면 5를 보충해주면 자, 10이 돼서 100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됐나요? 아하, 바로 이것이 보수의 개념이에요. 얼마를 더해야 되느냐, 얼마나 보충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보충하는 수, 보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10의 보수를 이용하지만 10의 보수가 계산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10의 보수보다 오히려 편한 게 9의 보수입니다. 9의 보수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차라리 9의 보수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2를 더해주게 되면 9의 보수를 구하고 9의 보수에 2를 더하면 10의 보수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10의 보수와 9의 보수를 같이 이용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잠시 뒤에 볼 거예요. 컴퓨터는 당연히 2의 보수를 쓰겠죠. 이진수니까. 컴퓨터는 2의 보수를 쓰는데, 그런데 2의 보수를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자, 10의 보수를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9의 보수를 쓰는 것처럼 2의 보수를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1의 보수를 이용하면 1의 보수를 빠르게 구하고 여기에 1을 더해주게 되면 2의 보수 값이 나와요. 따라서 2의 보수를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1의 보수를 사용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1의 보수와 2의 보수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필기에서 1의 보수, 2의 보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아하, 자 보세요. 우리가 456에 얼마를 더해야 1000이 되느냐를 원래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10의 보수의 개념을 이용하면 좀 복잡하니까 9의 보수를 이용하면 편해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얼마를 더해야 9가 되느냐를 계산하면 돼요. 6에 얼마를 더해야 9가 되느냐. 6에 얼마를 보충해야 9가 될까요? 그렇죠. 6에 3을 보충하면 9가 되겠죠. 자, 5에 얼마를 보충하면 9가 될까요? 4를 보충하면 9가 되겠죠. 4에 5를 보충하면 9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9의 보수값이 구해졌죠. 456의 9의 보수값은 543이에요. 그럼 10의 보수값은 얼마일까요? 여기다 플러스 1만 하면 끝나요. 그럼 바로 구해지죠? 544. 어때요? 아까 우리 10의 보수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빨랐죠? 아하. 자, 675. 자, 1000-675를 계산해라. 그러면 9의 보수를 구하면 빠르단 말이에요. 5에다가 얼마 더하면 9냐? 4. 7에 2 더하면 9죠. 6에 3 더하면 9죠. 이렇게 해서 9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325. 아하. 1000에서 675를 빼면 325. 다시 말하면 675의 9의 보수, 10의 보수는 325. 자, 이거는 9의 보수고요. 9의 보수에다가 2를 더하면 10의 보수가 구해지더라. 됐나요? 따라서 컴퓨터도 1의 보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2를 더하게 되면 쉽게 2의 보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보수를 변환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의 보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배열 공간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1번지부터 지금 8개입니다. 1번지부터 8번지까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맨 첫 번째 1번지의 값이 만약에 부호비트다라고 한다면, 자, 1번지는 부호비트다 그러면 1번지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지부터 8번지 값만 가지고 변환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필기에서 자, 부호비트 하나를 둬서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 이렇게 부호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호와 절대값,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자, 배열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값 중에 1번지 값은 부호 비트다. 그러면 이 1번지 값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1번지 값을 건드리게 되면 양수가 음수로 바뀐다든지 음수가 양수로 막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부호 비트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에 부호 비트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그러면 이런 부호 비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의 보수로 변환해라. 그럼 아까 9의 보수는 얼마를 보충해야 9가 되느냐? 1의 보수는 얼마를 보충해야 1이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1의 보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각 자리값을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각 자리값을 1에서 뺍니다. 무슨 소리냐면 0에 얼마를 더해야 1이 되느냐? 그러면 1에서 0을 빼보면 아는 거예요. 1에서 0을 빼보면 0에 1을 더하면 1이 되죠. 자, 1에서 0 빼면 1 되죠? 1에서 1 빼면 0, 1에서 1 빼면 0, 1에서 0 빼면 1, 1에서 0 빼면 1, 1에서 1 빼면 0. 아하, 1의 보수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각 자리값을 1에서 빼주게 되면 간단히 1의 보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맨 뒤에다가 2를 플러스하게 되면 그러면 2의 보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하고 1하고 더하면 2죠. 자, 2인데 2개니까 자, 2개가 나와요. 1 더하기 1하면 2입니다. 근데 이진수에는 2가 없어요. 2개가 나오면 한 묶음 묶어버리는 거죠. 자, 따라서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요. 2개를 한 묶음 하니까 낱개가 없고 자료올림수가 1 발생하죠. 자, 여기는 0만 나왔지만 자료올림수가 1 발생하죠. 무슨 소리예요? 1하고 1하고 더하면 2가 나오는데 자, 2개는 이진수니까 자료에 담아서 한 자루가 생겼고 낱개는 없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1이 올라왔죠? 1하고 1하고 더하면 또다시 2개가 되니까 0이 되고 한 자루 올라가죠. 자료림수 1이 되겠죠? 1과 0을 더하면 자, 2개씩 자료에 담는데 못 담아요. 그죠? 자, 따라 낱개 하나가 되고 자료림수는 0이 되겠죠. 자, 0하고 더하면 당연히 0 되고 0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0과 1을 더하면 1 되고 0 올라갈 거고요. 자, 0과 1 더하면 합은 1이고 자료림수 0이 되겠죠? 0과 0을 더하면 0이 되고 최종 자료림수 0이 되면서 끝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2의 보수를 구할 수 있다. 아하, 자, 1의 보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각 자리값을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1에서 무조건 뺍니다. 각 자리값을. 그러면 1의 보수가 딱 구해져요.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맨 뒤에 1을 더해주게 되면 자, 더해서 합과 자료올림을 구해서 계속 합과 자료올림을 구해주게 되면은 2의 보수값을 딱 구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만약에 1번지에 부호 비트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1번지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면 1번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끝났어요. 우리는 1의 보수는 우리는 필기에서는 그냥 간단히 어떻게 했어요? 1과 0을 뒤집었죠? 자, 이걸 뒤집어 버리면 1의 보수가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편하게 구했을 겁니다. 이건 하나의 편법이고 우리가 보수의 개념을 정확히 이용하는 것은 얼마를 보충해야 1이 되느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를 보충해야 1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1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각 자리값을 1에서 빼면 1의 보수가 계산된다. 1의 보수를 계산하고 맨 뒤에 1을 더하게 되면 2의 보수가 구해진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완벽히 이해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2비트의 이진수의 덧셈이 발생하죠. 이 덧셈을 어떻게 컴퓨터로 처리할 거냐. 그렇잖아요. 그죠? 1과 2를 더하면 0 쓰고 한 자로 생기니까 1이 올라가잖아요. 1과 2를 더하면 0 쓰고 1 올라가죠. 자, 이것을 이제 컴퓨터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2비트의 덧셈을 컴퓨터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2비트의 덧셈의 경우는 4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죠. 0 더하기 0이 되는 경우, 1 더하기 0, 0 더하기 1, 1 더하기 1. 어차피 2비트니까 더 이상의 덧셈의 결과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1 더하기 1이 되면 2인데 자, 2개는 한 자로 생기니까 자, 낱개가 0이 되고 자료올림이 1이 되겠죠. 0 더하기 1하면 합이 1이 되고 자료올림 0. 할 수 있죠. 자, 1 더하기 0을 하면 합이 1이 되고 자료올림 안 올라갑니다. 자, 따라서 0이 되겠죠. 0 더하기 0을 하게 되면 합이 0이고 자료올림도 0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2비트의 덧셈을 하게 되면은 자, 합이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되겠고요. 자, 합이라고 해서 우리 썸이라고 S로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자료올림 값. 이것을 우린 캐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합과 캐리, 자료올림. 자, 지금부터 이제 이것을 컴퓨터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2비트의 덧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2비트를 더해요. 그냥 1하고 1하고 더해서 2를 만듭니다. 자, 10진수로 2죠. 그러나 이 진수는 2라는 숫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2개가 생겼으니까 한 자루로 묶어버리는 거죠. 한 자루로 묶어버린다. 2개씩 자루에 담는다는 소리는 결국 2로 나눈다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한다?
2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합의 결과로 쓰고 목을 자료 올림 결과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2를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자, 2를 2로 나누면 목은 1이고, 자, 1은 2가 되니까 나머지 값 0 아닙니까? 자, 나머지 값을 이렇게 합의 결과로 쓰고, 그 다음에 목값을 뭘로 쓴다? 자, 목값을 자료 올림 값으로 쓰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이것을 합의 결과로, 자, 이것을 자료 올림 결과로 쓴다. 됐나요? 자, 그럼 나머지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0하고 1하고 다음에 1이죠? 1을 2로 나누면 목은 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잖아요. 나머지 1, 목 0. 자, 1, 0 다음은 1입니다. 2로 나눠주게 되면 똑같죠, 그죠? 자, 2로 나눠주게 되면 목은 0이고 나머지는 1이 된다. 0과 0을 더하면 0이니까, 자, 2로 나눠주게 되면 합도 0이고 자료올림도 0이죠? 다 적용되죠. 자, 첫 번째 방법 찾았어요. 2비트에 덧셈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한다? 자, 2비트의 덧셈은 일단 두 값을 더해서 10진수로 만든 다음에 그 값을 2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합의 결과로 쓰고 그 다음에 목을 자료 올림의 결과로 쓰면 된다, 이 소리예요. 분석하실 수 있겠죠. 순서도 이런 부분 나오면 이런 방법을 썼구나 하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이거 안 떠올라요. 자, 다시 강조드립니다. 2비트를 일단 더하고 2로 나눠요. 2로 나눠서 나온 나머지 값을 합의 결과로 쓰고 그 다음에 나온 목을 2로 나눈 목을 자료 올림 값으로 쓰면 된다. 됐어요. 오케이. 자, 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요.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뭔가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지금 합의 결과만 우린 보고 있어요. 자료 올림은 보지 않고 일단 먼저 합만 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자,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해드리면 좀 뭔가 보이실까요? 자, 그리고 뭔가 회로도가 하나 등장했어요. 야, 우리 필기에서 골치 아프게 공부했던 건데, 그죠? 자,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봤어요. 다시 말하면, 합이 0이 나오는 경우와 합이 1이 나오는 경우를 나누어 봤더니 뭔가 눈에 보이시나요? 그렇죠. 두 계산된 비트 값이 같을 때 0, 1001 서로 다를 때는 합의 결과가 1이 나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계산된 두 비트 값이 같으냐? 그러면 0이고, 같으냐? 0이고, 계산된 두 비트 값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합의 결과를 1로 만들면 되잖아요. 자, 이게 바로 무슨 원리입니까? 우리 필기에서 공부했던 반가상기의 원리 아닙니까? 반가상기에서 두 비트를 입력받아서 이게 뭐예요? 오랜만에 보네요. 베타적 논리합 회로라고 하는 X5 회로 아닙니까? 자, X5 회로는 두 비트를 비교하는 회로죠? 그래서 합을 계산했잖아요, X5가. 이걸 그대로 옮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입력값이 같으면 베타적 논리합 회로는 0. 두 입력값이 같으면 베타적 논리합 회로는 0. 그래서 제가 베타적 논리합 회로는 사랑회로다 이랬잖아요. 그죠? 0을 여자로 보자면 여자는 사랑이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남자끼리는 사랑이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서로 다를 때. 남자 서로 다를 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됐나요? 그러니까 베타적 논리합 회로는 두 입력값을 비교해서 같으면 0을 출력하고 두 입력값이 서로 다르면 1을 출력합니다. 바로 이 원리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순서도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입력된 두 비트 값이 같으냐? 그러면 자, 합은 0. 입력된 두 비트 값이 같으니까 합은 0. 입력된 두 비트 값이 서로 다르면 합의 결과를 1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자료 올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료 올림. 자, 자료 올림은 엔드 회로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엔드 회로의 특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엔드 회로는 논리 곱이라고 했죠. 두 입력값이 모두 1일 때만 1이 출력되죠. 그죠? 두 입력값이 모두 1일 때만 1이 출력됩니다. 1이 입력되어야만 1이 출력돼요. 하나라도 0이면 0이 출력됩니다. 그러면 자, 자료 올림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자료 올림 결과 이렇게 나오죠. 1 더하기 1을 하면 0 쓰고 1 올라가고 0 더하기 1 하면 1 쓰고 0 올라가죠. 1 쓰고 0 올라가고 0 쓰고 0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게 엔드 회로 결과가 같은지 보세요. 잘 안 보이십니까?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보이시나요? 그렇죠. 보세요. 두 입력값이 1인 경우만 자료 올림 수가 1이죠. 두 입력값이 1인 경우만 1이고, 그죠? 두 입력값이 1이 아닌 모든 경우는 0이죠. 바로 엔드 회로의 회로 결과 아닙니까? 두 입력값이 모두 1일 때만 1이 출력된다. 자, 그럼 이거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면 돼요? 두 입력값이 모두 1이냐 물으면 되겠죠. 두 입력값이 모두 1이냐? 그러면 자료 올림 수는 1.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우는 전부 0을 쓰면 되겠죠. 바로
베타적 논리합회로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어야만 우리가 순서도를 지금부터 이제 분석할 건데, 자, 여러분이 바로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큰 문제 없었죠, 그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뭘 공부했냐면 보수의 원리를 공부했고, 자, 보수를 만드는 방법, 1의 보수를 만드는 방법. 1의 보수는 각 자리값을 1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럼 2의 보수는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맨 뒤에 1을 더하면 돼요. 자, 따라서 우리가 덧셈 알고리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비트의 덧셈. 두 비트의 덧셈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두 비트를 더하면 합과 자리올림이 계산되는데, 이러한 합과 자리올림을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을, 자, 우리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실제 순서도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 이해하기 순서도를 통해서, 자, 기본적인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배열 A에 5자리의 이진수를 입력받는데요.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배열에 저장하고 출력하랍니다. 여기에 부호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부호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자, 따라서 부호 같은 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1번지부터 5번지까지 5개를 전부 1의 보수로 바꾸고 2의 보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부호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순서도 보면서 바로 여러분들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A라는 배열 5개의 공간, 자, 그 다음에 컴프1 5개 공간, 자, 그 다음에 컴프2. 이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보수를 영어로 컴플리먼트라 그러죠. 그죠? 컴플리먼트. 그래서 컴플리먼트의 약자를 우리 변수명으로 썼어요. 그래서 1의 보수다라고 해서 컴플리먼트 1, 컴플리먼트 2 이렇게 배열명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P를 0을 줬고 C는 1을 줬어요. 왜 C를 1을 줬을지 이따가 우리가 볼 거고요. 자, P값을 0을 준 다음에 P는 P 플러스 1을 했으니까 1번지부터 시작되겠죠. 자, 여기가 1번지라고 할게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자, 이렇게 된다면 보세요. P를 1 증가시키면서 read A 배열의 P번지. 이게 뭐예요? A 배열의 P번지에 임의의 값을 입력받으라는 소리죠. 자, P는 지금 1이 됐으니까 아하 이렇게 되겠죠. A 배열의 1번지에 임의의 값이 입력될 거예요. 물론 이때는 약속된 겁니다. 1 아니면 0만 들어오게. 여기에 막 3, 4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이진수니까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작위로 입력되는 거예요. 자, 일단 A 배열의 1번지에 1이 입력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 컴페어 1 배열 공간의 P 1번지는 1-A 배열의 1번지.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아까 뭐라 했어요? 1의 보수는 각 자리값을 모두 1에서 뺀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A 배열 1번지의 이 값을 1에서 빼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나와요? 0이 들어가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1의 보수 아닙니까? 여기에는 1의 보수를 구하는 거다 말이에요. 자, 무슨 과정인지 이해되십니까? 아하. P값을 1을 만든 다음에 자, 일단 A 배열 1번지에 1 아니면 0을 임의로 입력받아요. 지금은 1이 입력됐어요. 그러면 1에서 이 값을 빼주게 되면 여기에 1의 보수값이 저장되겠구나. 됐죠? 자, 따라서 1에서 1을 빼니까 자, 1의 보수값, 뒤집은 값 0이 딱 저장되겠죠. 그렇게 해서 5바퀴를 돌려주는 거예요. P가 5가 될 때까지 계속 1번지 했으니까 2번지, 3번지. 자, 2번지 하나 입력받아요. P가 2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에서 0 빼니까 자, 컴플리먼트 1 배열 공간 여기에는 2번지에는 1에서 0을 뺀 1이 들어오겠죠. 자, 계속 갑니다. P가 증가돼서 3이 되고요. 3번지에 값 하나 입력받아요. 자, 1에서 이 A 배열의 P번지 값 1을 빼니까 0이 기억되겠죠. 또 돌아갑니다. 자, P가 4가 됐어요. 또 하나 입력받아요. 1에서 0을 빼니까 1 되겠죠? 자, 1 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자, P가 5가 돼요. 자, 5번지에 0 하나 입력받았어요. 1에서 0 빼니까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됐죠? 아하. 자, 지금 이 부분이 뭐라는 거냐면 A라고 하는 배열에 임의의 1 아니면 0이라고 하는 이진수 값을 입력받은 다음에 바로 즉석에서 뭘 구했어요, 지금? 1의 보수를 구했어요. 바로 여기서 1-A 배열의 P번지 값을 빼주는 이것이 바로 뭘 구하는 거다? 그렇죠. 1의 보수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1의 보수는 각 자리값을 1에서 뺀다. 따라서 1-A 배열의 P번지. 1-A 배열 1번지, 1-A 배열 2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계속 1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1에서 뺀 값을 컴플리먼트 1 배열 공간에다가 그대로 저장하니까 자, 뒤집힌 값, 다시 말하면 뒤집힌 값이란 이야기는 1의 보수값이 컴플리먼트 1 배열 공간에 딱 저장이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1의 보수까지는 다 구했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뭐 구하면 됩니까? 2의 보수를 구하면 되겠죠. 2의 보수는 어떻게 구한다? 플러스 1을 하면 되죠. 자, 여기 보니까 컴플리먼트 1 배열 공간의 P번지에 자, 그럼 P가 지금 얼마일까요? 5죠. 5. 여기서 1번지 받고 2번지 처리하고 3번지, 4번지 5가 되면서 5번지 처리하고 나왔죠. 자, 따라서 P변수 값은 이 반복문을 종료하고 나올 때 P변수 값은 5가 되죠. 지금 P는 5예요. 자, 따라서
컴플리먼트 1 배열 공간의 5번지 값에 5번지 값이면 요 놈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뭘 더하라? C변수 값을 더해라. 자, C변수 값의 초이값을 2를 줬어요. 자, 왜 2를 줬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아, 2의 보수를 구하기 위해선 맨 뒤에 2를 더해야 되니까 바로 그 값이 C예요. 됐나요? 자, 따라서 요렇게 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구해진다? 2의 보수값이 구해지겠죠. 자, 그걸 구하는 과정을 볼게요. 일단 두 값을 더해서 컴플리먼트 2 배열 공간에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놈하고 요놈하고 더해서 여기에 2가 이렇게 저장되겠죠? 그쵸? 자, 디버깅 과정 보는 겁니다. 일단 1과 1을 더해서 2가 될 거예요. 그죠? 자, 2가 계산될 겁니다. 근데 그 1을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자, 그 2라는 값을, 자, 조금 전에 구한 2라는 값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2로 나눈 나머지 값. 자, 모두 함수 썼으니까 2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다시 여기다 저장하래요. 그러면 2를 2로 나눈 나머지 얼마입니까? 0이죠. 여기 얼마가 저장돼요? 0이 저장되는 거죠. 지금 우리 뭘 구한 거예요? 1 더하기 1을 하면 합이 0이라는 걸 계산한 거예요. 이 원리 아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일단 2를 구한 다음에 2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합의 결과로 쓴다. 아하. 자, 아까 우리 정리한 거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 두 비트의 덧셈을 처리하는 건데, 자, 두 비트의 덧셈을 처리하는 건데, 일단 두 값을 더합니다. 두 값을 더해서 일단 저장한 다음에 그 값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합의 결과로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자리올림수는 어떻게 구했나 볼까요? 자, 자리올림수는 어떻게 구했나 봤더니, 아하, 컴플리먼트 1 배열 공간에 C 값을 곱했어요. 자, C는 얼마입니까? 지금 1이죠. 그러면 컴플리먼트 1 배열 공간의 5번지 값은 1이죠. 1, 1은 1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왜 이렇게 구했는지, 자, 보세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자,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 아까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1하고 1일 경우만 엔드 회로를 생각해서 두의 입력값이 두 비트가 1일 때만 1이고 나머진 다 0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나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무슨 이야기예요? 두 비트 값을 곱한 값이 자리올림 값이죠? 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비트 값을 곱해서 1, 1은 1, 0, 1은 0, 1, 0은 0, 0, 0은 0. 아하, 이 방법을 쓴 거구나.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 두 놈을 비교해서 둘 다 1인 경우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본 순서도에서는 1, 1은 1, 0, 1은 0, 1, 0은 0, 0, 0은 0. 아하, 두 비트 값을 곱해버렸네. 엔드 회로니까. 됐어요? 엔드는 논리곱이니까. 아하. 자, 따라서 우리 조금 전까지 보면 일단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2를 구했죠. 그리고 2를 2로 나눠서 나머지 값 0을 합의 결과로 썼고, 그 다음 자리올림수를 어떻게 구했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했어요. 이 두 입력값을 곱해서 1, 1은 1 이렇게 해서 자리올림수 구했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P가 마이너스 1 되니까 P가 이제 4가 되겠죠? 다시 돌아왔을 때 4번지 값과 C 값을 더합니다. 4번지 값 요 놈하고 C 값을 더하죠. 그럼 일단 2가 계산되겠죠. 그러면 그 2를 2로 나눠서 나머지 값 구하죠. 자, 이 2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구합니다. 0 되죠. 그 다음 자리올림수 어떻게 구했어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곱하죠. 자, 컴플리먼트 1 배열 공간에 4번지 값과 C를 곱합니다. 1, 2를 곱하니까 자리올림수 1. 됐죠? 자, 그 다음에 P가 1 감소돼서 3이 됩니다. 돌아옵니다. 자, 3번지 값 0하고 C 값하고 더하죠? 자, 3번지 값 0과 C 값 1을 더합니다. 그러면 1이 나오죠. 그러면 이 1이라고 하는 이 값을 2로 나눈 나머지 값. 자, 1을 2로 나누면 나머지 값 1이죠? 그대로 두고요. 자리올림수 어떻게 구했어요? 두 값을 곱하죠? 0, 1은 0. 자, 따라서 아하, 자리올림수 0. 됐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계속 돌아옵니다. P값이 2가 됐죠. 그럼 2번지 1하고 0하고 더하면 1 나오죠. 자, 근데 1을 2로 나누면 어차피 나머지 값 1이니까 자, 그대로 1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 0은 0. 자리올림수 0을 구했죠. 자, 그리고 P는 1이 되면서 마지막 돌아옵니다. 그러면 1번지 값과 C를 더하니까 0과 0을 더해서 결과값 0 나오겠죠? 자, 0을 2로 나눠봤자 어차피 나머지 값 0이니까 그대로고, 그죠? 그대로가 되는 거고, 자, 0과 0을 곱해서 마지막 C 값은 얼마? 0, 0은 0.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아하, 그러면서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돌려줬더니만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 2의 보수가 구해졌네요. 자, A 변수에 입력된 값을 각 자릿수 1에서 모두 뺐더니만, 자, 뒤집혀서 1의 보수가 구해졌고, 자, 여기에 2를 더해서 계속 더해 나가면서 자리올림수와 그 다음에 합의 결과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2의 보수가 완벽하게 구해졌어요. 자, 보세요. 10100 뒤집으면 01011. 그게 바로 요 놈이고요.
그 다음 여기다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11 더하면 0 쓰고 1 올라가죠. 11 되면 0 쓰고 1 올라가고 10 그러면 1이 되고 0 올라가죠. 01 그러면 1이 되고 0 올라가고 00 0이 되죠. 따라서 011 00. 아하.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 2의 보수가 나왔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실 건 뭐냐면 어떻게 합과 자리올림을 처리했느냐. 일단 두 수를 더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1과 2를 더해서 일단 2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2를 2로 나눈 나머지 값. 자, 2를 2로 나눈 나머지 값 0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고 자리올림수는 두 수를 곱했어요. 두 수를 곱해서 자리올림수.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아, 이렇게 해서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순서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왜 1에서 A 배열의 P번지 값을 뺐을까? 자, 각 자리 값을 모두 1에서 빼면 1의 보수가 구해지더라. 1의 보수 원리. 여기서 1의 보수를 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의 보수를 구합니다. 그죠? 자, 2의 보수를 구할 때는 일단 두 값을 더해서 합을 구한 다음에 그 합을 2로 나눠요. 합을 2로 나누어서 자, 나머지 값을 어떻게 한다? 합의 결과로 쓰고 그 다음에 두 값을 곱해버리면 자리올림 값이 된다. 자, 1이다 그러면 일단 2를 만든 다음에 자, 2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 0이 되고 그 다음에 1은 1 따라서 자리올림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0 더하기 1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자, 0하고 1하고 더하면 1입니다. 자, 이것을 2로 나눠봤자 어차피 나머지 값은 1이고요. 자, 두 값을 곱해서 0, 1은 0 자리올림 값 0. 자, 0하고 1하고 더하면 1 쓰고 0 올라가죠. 됐죠? 자,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서 순서도를 완벽히 이해하실 때까지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2009년 사회 기사기출 문제를 함께 천천히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순서도와 거의 같은 형식의 문제입니다. 크기가 8인 배열, 자, B배열 8개의 공간에 입력되어 있는 이진수에 대하여 2의 보수를 구하여 출력하고자 한답니다. 바로 2의 보수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1의 보수를 거쳐야 2의 보수가 구해진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죠? 자, 처리 조건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순서도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B라는 배열이 있어요. 그 다음 O배열, T배열. 자, 3개의 배열 공간을 만들었어요. 각각의 배열 공간의 크기는 전부 8개의 크기겠죠. 자, 여길 보니까 J는 1, N은 8, C는 0을 줬습니다. 자, 이 N이라고 하는 값에 왜 8을 줬을까요? 자, 이걸 이제 좀 이따가 우리 살펴봐야 돼요. 이 밑에 봤더니 J라고 하는 값을 2를 준 다음에 자, J 변수 값만 먼저 보세요. 항상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변수별로 분석을 하면 편해요. J 변수 값을 2를 줬죠. 그리고 여기서 J는 J 플러스 1을 했죠. 그 전에 자, 5배열의 J번지라는 걸 썼죠. 그러면 우리 배열 1번지부터 처리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배열 공간이 있고요. 이 배열 공간은 8개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3개의 배열이 있는데 자, 8개 공간이고 1번지부터 8번지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주소를 처리하는 첨자를 J를 쓴 거죠. 그런데 J값을 2를 주고 뒤에서 어떻게 했어요? 후증가를 시켰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또 키포인트예요. 자, 2를 주고 1번지 처리하고 그리고 여기서 2가 되죠. 다시 돌아왔을 때 2번지 처리하고 3이 되죠. 3번지 처리하고 4가 되고 그럼 마지막에 8번지 처리하고 얘는 9가 되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무슨 소린지 이해되셨습니까? J값 2를 초기화했고 그 다음에 J값을 썼고 J번지 1번지 처리했고 그 다음에 후증가가 됐어요. 2가 됐죠. 그러나 2번지 처리 안 했죠. 돌아왔을 때 2번지를 처리하고 3이 됩니다. 3번지 처리하고 4, 4번지 처리하고 5, 5번지 처리하고 6, 6번지 처리하고 7, 7번지 처리하고 8 돌아왔을 때 8번지 처리하고 9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8번지까지 처리가 끝났을 때 J값은 어디까지 가요? 8에서 끝나지 않고 9까지 가요.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자, 잡아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이 뭐를 하는 걸까? 자, N이라고 하는 게 왜 8을 줬을까? 아, 자, J를 N하고 비교하네요. 그리고 N에 8을 넣어줬어요. 왜? 8개의 배열 공간의 값을 처리해야 되니까 N변수에 8을 주고 자, J를 N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이 과정 돌아가는 과정 동안 뭘 하는 걸까요? 자, 일단 O라고 하는 이름의 8개의 배열 공간이 눈에 보입니다. 자, 따라서 8개의 기억 공간을 가진 O라고 하는 배열이 있을 거예요. 자, 답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지금 이 과정은 자, 이 B배열에 이미 임의의 이진수 값이 입력되어 있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런 조건을 줬어요. 이미 B배열에 이진수 값이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이진수 값을 가지고 2의 보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2의 보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뭘 구해야 된다? 1의 보수를 구해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1의 보수 구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순서랑 똑같죠? 1에서 B배열의 J번지 값을 뺍니다. 그러면 1번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1에서 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5라고 하는 배열이 만들어지고 0에서 1 빼면 1에서 0 빼는 거죠? 자, 1에서 0을 빼면 1, 1에서 1 빼면 0, 1에서 1 빼면 0, 아하, 1, 0, 그죠? 자, 그 다음에 1에서 0 빼니까 1, 0에서 1 빼면 1에서 1 빼면 0, 1에서 1 빼면 0, 아하, 이렇게 구해지죠. 바로 이 부분이 뭐 하는 부분이다? 1의 보수를 구하는 부분이에요. 자, 따라서 1의 보수를 구하기 위해서 1-B배열의 J번지를 하면 됩니다. 1번지부터 계속 가면서 계속 1에서 빼주니까 각 자리값이 1에서 빼져서 뭐가 구해진다? 1의 보수가 구해진다. 자, 맞나 확인해 볼게요. 아, 뒤집힌가?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1의 보수를 구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눈치채셨어야 됩니다. 따라서 1에서 각 자리값을 빼야 되니까 1-B배열의 J번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8번지를 처리하고 나서 J는 9가 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J가 N보다 크냐? N이 8이잖아요. 자, N이 8입니다. 자, 따라서 J가 8보다 크냐? Yes가 돼서 나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나왔을 때 J값은 얼마다? 9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자, 이쪽이 1번지고 여기까지가 8번지인데 J값은 1번지부터 8번지까지 갖고 최종적으로 9가 된 다음에 종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T배열의 J번지의 1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T배열의 J번지가 있어요? 지금 전부 8개 공간이 있다라고 했는데 T배열의 J번지라고 하면 J값이 지금 9번지죠. 자, J값이 9입니다. 그러면 T배열의 9번지를 말하는 건데 자, 우리 T라고 하는 배열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전부 배열 공간은 8개라 그랬잖아요. 자, 일단 C는 1이라 그랬어요. 자, C란 변수에 1을 초기값 주고 좀 이따 볼 거고요. 우리 T라는 배열 만들었는데 T라는 배열도 8번지까지밖에 없습니다. 1번지부터 8번지까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복문이 다 끝나고 나왔을 때 8번지를 처리하고 9가 된 상태에서 나왔잖아요. 따라서 J값은 지금 9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T배열의 J번지는 1이다 그러면 이건 모순이 돼버리죠. 왜? J는 9기 때문에 T배열의 9번지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J번지가 여기서 9가 된 채로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어디선가 J번지 값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네? 당연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 후진가가 됐으니까 J가 9가 된 채로 나왔는데 여기서 T배열의 J번지라고 하면 T배열의 9번지를 말하는 건데 9번지 없어요. 그럼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두 개의 처리문 사이에서 J변수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뭐 J는 J-1을 한다든지. 근데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C는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놈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분명히 여기가 J변수에 대한 변화를 주는 부분일 텐데 N값을 넣네? N값이 뭘까요? N이 8이죠. 자, N을 넣는다는 이야기는 그 8을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J값에 새롭게 8을 받으면 되겠구나. 됐나요? 여기서 뭘 했어도 되는 거예요. J는 J-1을 했어도 되는 거예요. J는 J-1을 해서 어차피 후진가가 돼서 J가 9가 됐으니까 다시 8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쭉 진행을 한 다음에 J값은 1번지부터 8번지까지 처리 끝내고 9가 됐단 말이죠. J값이 9가 됐으니까 다시 8번지부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J값을 8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J값을 8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지금 여기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N이라고 하는 변수에 8을 넣어놓고 그죠? 그 N변수 값을 J로 옮겼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또는 J는 J-1을 시켜서 J값을 다시 8을 만들죠. 그리고서 돌려주면 되겠죠. 오케이? 아, 그렇구나. 자, 따라서 2번 정답은 J밖에 될 게 없는 겁니다. 문제 찾는 요령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여기서 후진가 돼서 9가 됐는데 T배열의 J번지면 9번지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뭔가 J값의 변화가 있을 건데 이놈은 아니니까 자, 요놈이 되겠구나. N은 8이니까 8을 새롭게 J변수로 받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8번지부터 처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1의 보수를 구했으니까 2의 보수 구해야 되잖아요. 왜 C변수에 1을 넣는지 알겠죠? 이 캐리 변수입니다. 캐리 변수. 따라서 1의 보수에 1을 더하면 2의 보수값이 T배열에 구해지겠죠? 바로 그게 이 과정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자, 이제 또 분석 들어갑니다. 5배열의 J번지. 자, 5배열의 J번지면 지금 J값이 얼마예요? 자, 여기서 N값을 받았으니까 J값은 8이죠. 그러면 5배열의 J번지면 8번지. 자, 5배열의 8번지 값 0. 요 놈하고. 요 놈이 C하고 같으냐를 물었어요.
자, 이게 이거하고 같으냐를 왜 물었을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합을 계산할 때 베타적 논리합회로로 두 비트의 이진수의 덧셈은 0 더하기 0, 0 더하기 1, 1 더하기 0, 1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합의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같은 놈이 입력되면 0 나오고요. 같은 놈이 입력되면 0 나온다고요. 그죠? 서로 다른 놈이 입력되면 얼마 나온다고요? 서로 다른 놈이 입력되면 1 나온다고 했죠. 그죠?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타적 논리합회로의 결과 아닙니까? 따라서 자, 5배열의 j-번지 값이 요 놈이고 입력값 하나. 그 다음에 c변수 값이 요 놈 아닙니까? 자, 이 두 놈을 가지고 합의 결과를 내야 되니까 이 두 놈이 같으냐를 물은 거죠. 이걸 묻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t배열의 j-번지에 2를 넣었어요. 8번지에 2를 미리 넣었어요. 2를 미리 넣어 놓은 다음에 두 놈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2를 그대로 두면 되는 거고, 두 놈이 서로 같다 그러면 2를 0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어차피 두 비트가 같으면 결과값이 합의 결과가 0이 되고, 두 비트가 같으면 0, 두 비트가 서로 다를 때 1이니까 2를 미리 넣어 놓은 다음에 두 놈을 비교해서 두 놈이 서로 같다 그러면 0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두 놈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그대로 1을 놔두면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되셨나요? 아, 별거 아니네요. 그죠? 자, 왜 5배열의 j-번지 값을 c와 비교했느냐? 그래서 yes 같다 그러면 0을 넣으랍니다. 같으면 0이죠.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사랑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 이게 합을 구하는 부분이네. 그러면 이 0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t배열의 j-번지죠. t배열의 j-번지에 0을 넣어야 되죠. 자, 따라서 일단 2를 넣어놓은 다음에, 자, 만약에 두 놈이 서로 같다 그럴 때만 0으로 바꾸는 거예요. 두 놈이 서로 같을 때 yes일 때만 0값을 어디다 넣습니까? t배열의 j-번지, 요 놈을 0으로 바꾼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르죠. 자, 두 놈이 서로 다르니까 no로 건너뛰니까 1을 그대로 남겨두면 됩니다. 0하고 1하고도 하면 서로 다르니까 1. 0 더하기 1은 1 쓰고 아하. 그러면 이제 자료올림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자료올림수 구하는 걸 봤더니 5배열의 j-번지 값과 c를 곱했네요. 아하, 이 두 놈을 곱해서 자료올림수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런 원리예요. 자, 보세요. 두 비트의 이진수의 덧셈은 0 더하기 0, 0 더하기 1, 1 더하기 0, 1 더하기 1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방법을 쓴 거냐면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바로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자, 합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두 놈이 같으냐? 아, 같으면 얼마? 같으면 0. 두 놈이 같으냐? 같으면 0. 서로 다르냐? 서로 다르면 1. 그래서 미리 2를 넣어놓은 다음에 같은 경우만 0으로 바꿔줬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료올림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아, 1, 1은 1, 1, 0은 0, 0, 1은 0, 0, 0은 0. 아하, 그래서 5배열의 j-번지 값과 c를 곱했구나. 요 놈을 곱해서 0, 1은 자료올림수 0. 아하, 끝났네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료올림수가 c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새롭게 c 값이 돼야 되겠죠? 아, 자, 따라서 4번 문제 정답은 c가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 0하고 1하고 서로 다른 값이니까 1을 그대로 두고 0, 1은 0. 아하, 자료림수 구했네요. 자, 0 더하기 1을 하면 1 쓰고 0 올라갔다. 됐죠?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요? 5번. 지금 j값이 8이죠? j가 0보다 크냐? 그럼 5번 바로 나오죠? 그렇죠. j는 j-1. 다 찾았어요. 제가 정답 찾는 과정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제 신나는 마음으로 디버깅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j는 j-1 돼서 j값이 7이 되면서 돌아오겠죠? 그러면 j배열에 7번째 1을 넣습니다. 7번째 여기에 먼저 1을 넣어놔요. 먼저 1을 넣어놓은 다음에 두 값이 같으냐? yes가 되면 0으로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1을 놔두라는 소리예요. 두 값이 같으냐? 그렇죠. 두 값이 같네요. 0, 0 같으니까 조금 전에 1 넣어놨던 것을 다시 말하면 t배열의 j-번지 값을 다시 0으로 바꿔버려야 되죠. 같으면 0. 됐죠? 그리고 자료림수를 어떻게 구했냐면 두 값을 곱하면 돼요.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하면 됩니다. 0, 0은 0. 아하. 됐어요. j는 j-1 되니까 j값은 6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t배열의 6번째 1을 넣어요. 자, 먼저 1을 넣어놔요. 1 넣어놓고 와서 같으냐? 아니죠. 지금 같지 않죠. 노가 되니까 건너뛰죠? 자, 따라서 서로 다르니까 2를 그대로 놔두는 거죠. 자료림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두 놈을 곱한다고요. 5배열의 j-번지와 c를 곱합니다. 자, 1, 0은 0. 아하. 1하고 0하고 더하면 1 쓰고 0 올라가고. 됐죠? 자, j가 이 감소 돼서 5가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5번째 먼저 1을 넣어요. 먼저 1 넣어놓고 같으냐? 같네요. yes가 되니까 1을 0으로 바꿉니다. t배열의 j-번지를 0을 받아요. 자, 그 다음 자료림수 어떻게 구해요? 0, 0은 0. 끝. 자, j가 돌아오면서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죠? 자, 그럼 4번째 1을 먼저 넣어놓고요.
1 먼저 넣어놓고 비교합니다. 서로 다르네요. 자, 따라서 같으냐? no로 건너뛰죠. 자료림수 어떻게 구해요? 1, 0은 0. 됐죠? 1 더하기 0은 1 쓰고 0 올라가고. 아하. 더 안 해도 우리 다 맞췄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계속 가볼게요. j가 마이너스 1 대 j가 3이 됩니다. 3번지에 먼저 1을 넣어놓고 0, 0 같으냐? 5배열의 j번지 값과 c 값이 같으냐? yes니까 0으로 바꿔라. 자, 따라서 같으니까 0으로 바꿔버려야 되겠죠. 0 더하기 0을 하면 0이잖아요. 그리고 자료림수는 어떻게 한다? 0, 0은 0. 됐죠? 0, 0은 0. 5배열의 j번지 값과 c를 곱해서 자료림수. j값은 마이너스 1에서 2가 되고 2를 먼저 넣어놓고 같으니까 0으로 바꾸고 0, 0은 0. 순서도 안 봐도 이제 막 나오죠? j값 1이 되고 자 1번지에 먼저 1 넣어놓고 서로 같으냐 봤더니 아니에요. 1 그대로 두고 1, 0은 자 최종 자료림값 1, 0은 0. 이렇게 되면서 끝나는 거죠. 됐나요? 자 이제 그 t 배열의 값을 자 쭉 출력하면 훌륭하게 2의 보수값이 쫙 출력되는 겁니다. 됐나요? 아하. 자, 이 순서도는 여기서 일단 1에서 b배열의 j번지 값을 빼서 1의 보수를 구하는 겁니다. b배열의 j번지 값을 각 자리 값을 1에서 계속 돌리면서 빼줘요. 그러면 이렇게 5배열에 이렇게 1의 보수값이 구해지죠. 그 다음에 1의 보수값을 구한 다음에 중요한 건 이 j변수값의 역할이에요. j변수값이 여기서 후진가가 됐기 때문에 9가 된 채로 나오죠. 따라서 j변수값을 다시 n으로 돌려줍니다. 8로 돌려줘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j값은 마이너스 1 되면서 8번지부터 쭉 처리해 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2비트의 덧셈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자, 2비트가 같냐? 같으면 0. 그렇지 않으면 미리 1을 넣어놔서 서로 다르면 1. 2비트가 같으면 0. 이렇게 처리했어요. 아주 엽기적인 방법이죠. 자, 그리고 자료림수를 어떻게 했냐면 2비트를 곱해서 자료림수를 구하는 방법을 썼어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바로 이 알고리즘은 이러한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순서도 돌려보시면서 완벽하게 이 순서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기출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이외에 기사에서 기출된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보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진수의 덧셈 문제예요. 자, 우리는 이진수의 덧셈을 공부했는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이진수의 덧셈은 2비트의 덧셈이죠. 자, 2비트의 덧셈을 수행할 때 합과 자료림을 어떻게 구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3비트의 덧셈이 등장합니다. 자, 볼게요. 배열 X에 10개의 기억 공간이 있고 Y배열에 10개의 기억 공간이 있어요. 자, 이진수가 각각 입력되어 있다. 두 이진수의 덧셈의 결과를 이진수 형태로 출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X라는 배열과 Y라고 하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덧셈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3비트의 이진수 덧셈이 나오냐면 우리 필기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분들 예를 들어 보세요. 110이다. 그리고 011이다. 이렇게 덧셈을 수행한다면 자, 이런 값들의 덧셈을 수행한다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0과 2를 더해서 1 쓰고 0 올라가죠. 자,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자료림수 요놈하고 요놈하고 3비트의 덧셈이죠. 자, 이렇게 3비트의 덧셈을 수행해서 2가 나오니까 0 쓰고 1 올라간다. 됐죠? 자, 또다시 1과 0 3비트를 가지고 덧셈을 해서 0 쓰고 1 올라간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배열 공간 10개의 값과 10개의 비트 값을 우리가 덧셈을 수행하게 되면은 자료림수도 같이 더해야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죠? 2비트를 더해서 자료림수를 같이 더하기 때문에 3비트의 덧셈이 되는 거예요. 자, X배열과 Y배열에 있는 값, X배열 값과 Y배열 값, 그리고 그 이전에 올라온 자료림수까지 더해서 3비트가 더해지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우리가 3비트의 덧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됐죠? 자, 한번 먼저 3비트의 덧셈을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순서들을 보면 쉬워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덧셈의 결과의 최상위 비트에서 올림수가 1이 되면 오버플로우, 범람이라고 출력한다. 이건 나중에 볼 거고요. 자, 3비트의 덧셈 처리 볼게요. 자, 지금 3비트 값을 가지고 더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딱 4가지가 나오죠. 자, 3비트의 덧셈을 한 결과가 우리 10진수로 표현한다면 0이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이 경우밖에 없죠. 그죠? 000 더하면 0일 거고. 그죠? 100, 010, 001 더하면 1이죠. 다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110, 101, 011 더하면 2가 될 거고 111 더하면 3이 될 거고. 그죠? 아, 자, 따라서 3비트를 더하는 경우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딱 나뉘어지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 비트를 더해서 0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합과 자리올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자고요. 자, 세 비트를 더해서 결과값 0 나왔어요. 0, 0, 0 더해서 0 나왔습니다. 그러면 합은 얼마고 자리올림 얼마예요? 합 0이고 자리올림 0이죠. 그죠? 자, 0이니까 합 0, 자리올림 0. 자, 세 비트를 더했더니 결과가 1 나왔습니다. 0, 0, 1, 0, 1, 0, 1, 0, 0. 그러면 결과가 똑같이 1이죠. 1이 나왔을 때 합은 얼마고 자리올림 얼마예요? 합은 1이고 자리올림은 0. 그쵸? 세 비트를 더해서 2가 나왔다 그러면 합은 0이 되고 자리올림이 1이 되죠. 세 비트를 더해서 결과값이 3이 나왔다면 자, 두 개씩 자료에 담으면 낱개 하나 나오고 한 자로 생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합은 1이 되고 자리올림 1. 이걸 이해 못하시면 우리 알고리즘 못 풉니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세 비트를 더해서 결과값 0 나왔어요. 그러면 낱개도 없고 한 자루도 안 나와요. 자, 세 비트를 더했더니 1 나왔더라. 그럼 낱개 하나 나오고 자루는 없죠. 자, 세 비트를 더했더니 2가 나왔더라. 낱개 없고 두 개를 한 자루에 담아서 한 자루가 나오죠. 자, 세 비트를 더해서 3이 나왔더라. 그러면 자, 두 개씩 자루에 담는 거니까 두 개를 자루에 담으니까 낱개 하나 나오고 한 자루가 나왔다. 그래서 합과 자리올림이 이렇게 나오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컴퓨터로 어떻게 인식시킬 거냐? 컴퓨터가 어떻게 이것을 구분하게 할 거냐? 참 우리 인간은 머리가 좋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 이렇게 구분이 되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뭔가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 뭐가 보이시나요? 일단 자리올림 수값이 0이 나오는 경우와 자리올림 수값이 1이 나오는 경우를 봤더니 자, 간단한 겁니다. 자리올림 수 1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두 개씩 자루에 담아서 한 자루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과값이 그렇죠. 2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결과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두 개씩 한 자루 담으니까 한 자루가 나오잖아요. 이해되셨을까요? 아, 세 비트를 더해서 나온 결과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한 자루가 나와요. 그런데 2보다 작으면 한 자루도 안 나오니까 자료림 수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우리 순서도가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자, 세 비트를 더해서 일단 10진수로 이렇게 값을 만듭니다. 0. 세 비트를 더해서 10진수로 1 또는 2나 3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2보다 크거나 같으냐를 따져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분명히 한 자루가 나온 거니까 자료림수가 1이 된다. 이렇게 우린 판단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림수는 됐죠. 그러면 합을 어떻게 할까요? 자, 합을 봤더니 0이 나온 경우는 0, 1이 나온 경우는 1.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말하면 기준이 뭐예요? 2보다 크거나 같으냐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2보다 작은 경우를 봤더니 2보다 작은 경우는 자료림수가 항상 0이더라. 그죠? 2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한 자루도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합은 그 값을 그대로 쓰면 되더라. 됐죠? 그 다음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한 자루가 나오죠? 자, 따라서 자료림수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을 어떻게 처리할까? 머리를 쓰는 겁니다. 2가 나왔는데 0이 되고 3이 나왔는데 1이 되게 하려면 공통점을 이걸 찾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더라? 그렇죠. 이 값에서 얼마를 빼요? 그렇죠. 2에서 2를 빼니까 0, 3에서 2를 빼니까 1. 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개 이상이 나왔을 때, 자, 보세요. 2라는 이야기는 두 개가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한 자루로 담았더니 자료림수가 한 자루가 생겨서 자료림이 1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두 개를 자루에 담았으니까 2를 빼야죠. 그러니까 낱개가 없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자, 세 비트를 더해서 3개가 나왔어요. 3개가 나왔는데 두 개씩 한 자루 담다 보니까 한 자루가 나왔죠. 그러니까 자료림수가 1이 되는 거고, 자, 두 개는 한 자루 담아서 빼버렸으니까 3에서 2를 빼는 거죠. 한 자루를. 그랬더니 낱개가 하나 나오더라. 이 소리예요. 됐나요? 자, 원리를 아니까 간단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 안 갑니다. 그러나 설명 들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따로 묶어서 기준을, 자, 더해서 나온 이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단 말이에요. 나눠서 이쪽을 봤더니 자료림수는 당연히 0입니다. 왜? 2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니까, 2보다 작으니까 한 자루도 안 나와요. 두 개씩 담을 때. 두 개씩 담을 게 없어요. 그런데 2보다 크거나 같으면 한 자루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료림수가 1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 합의 결과를 어떻게 할까 봤더니 요놈은 그대로 쓰면 돼요. 그 값을 그대로 쓰면 되더라. 그 다음에 2인 경우는 0이고 3인 경우는 1이더라.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2를 빼면 되는 거예요. 왜? 한 자루가 두 개가 한 자루에 담겼으니까.
3에서 2를 빼는 겁니다. 왜? 두 개가 한 자루에 담겼으니까. 한 자루에 담긴 두 개를 빼니까 낱개가 나오잖아요. 원리를 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우리 순서도는 세비트 헤더셈을 이렇게 처리했어요. 참 우리 인간은 머리가 좋아요.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이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이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자리올림 1, 이보다 작은 경우는 자리올림 0, 그 다음에 이보다 작은 경우는 그 합의 결과를 그대로 쓰면 되고, 이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 합의 결과에서 2를 빼면 돼요. 여기에서 2를 빼면 합이 나오더라. 됐어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순서도 바로 볼게요. 자, X배열, Y배열, A배열 10개의 배열 공간이 있고요. Z는 0, C는 0, J는 10을 썼어요. 자, 각각의 의미가 뭔지 볼게요. 여기 보니까 X배열의 J번지와 Y배열의 J번지와 C값을 더했어요. 자, C값은 처음에 0을 줬죠. 왜냐면 맨 첫 번째 값이 더해질 때 요놈하고 요놈하고만 원래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놈하고 요놈하고만 더해야 되니까 여기에 0을 넣어놓고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C변수의 조입값은 0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0 더하기 102를 더해라. 그러면 맨 처음엔 2비트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 쓰고 0 올라간다가 되는 건데 여기다 어차피 0을 넣어놓고 이렇게 더해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C라고 하는 변수에 0을 넣어놓고 더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C의 초입값을 0을 준 겁니다. 자, 따라서 아까 우리 이진수하고는 달라요. 아까 이진수는 1을 더해야 되니까 C의 초입값을 1을 준 거고 지금은 C가 첫 번째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0을 줘놓고 이렇게 3비트를 더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X배열의 J번지와 Y배열의 J번지, J는 1이니까 J는 10이네요. 10번지. 자, 물론 10번지까지지만 우리는 그냥 5번지까지만 할게요. 너무 기니까. 자, 따라서 마지막 번지 요놈하고 C변수에 0을 넣어놓은 다음에 요놈하고 3비트를 더한다는 소리예요. 3비트를 더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여기 봤더니 Z가 2보다 작으냐라고 물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정리했던 내용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렇죠. Z에 들어가는 거예요. 1번 정답이 뭐다? Z입니다. 따라서 이 3비트의 덧셈을 Z번지에 먼저 넣어놓은 다음에 그 Z번지 값이 2보다 크냐 아니면 2보다 작으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따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Z에 얼마 들어와요? 0 더하기 0 더하기 1을 해서 여기 1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러면 1이 들어왔다면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Z값이 1이니까 yes로 가요? no로 가요? Z가 2보다 작으냐? yes로 가겠죠? 자, yes로 갔더니 C값은 0이 된대요. 아까 했던 겁니다. Z값이 2보다 작으면 두 개가 안 되니까 한 자루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료림수는 0이죠.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Z로 먼저 구한 다음에 나온 값이 2보다 작으면 한 자루가 안 생깁니다. 두 개씩 담는 거니까. 2보다 작으면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림수가 0이 돼서 자료림수 0이 구해졌고. 그러면 그때 A배열에 여기에 합의 결과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보다 작을 때는 그냥 이 값이 그대로 들어오면 된다 그랬죠. 자, 지금 어떤 경우예요? 이 경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경우잖아요. 따라서 이 값이 그대로 오면 되고 이 값이 그대로 오면 됩니다. 자료림은 0이고 2보다 작은 경우. 됐어요? 자, 따라서 다 더하면 1이 되고 자, 이 1은 2보다 작으니까 자료림수 0이 되고 그리고 이 1이라고 하는 값이 그대로 여기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자, 우리 문제 정답 몇 번 할까요? 3번 문제 정답을 알 수 있겠네요. 3번 문제 정답은 뭘까요? A배열의 J번지에 뭘 받아요? Z값을 그대로 받으면 되죠. 이 Z값을 그대로 A배열에 여기로 그대로 옮겨오면 됩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럼 J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맨 끝에 번지 처리했으니까 이제 하나 감소해야 되겠죠? J는 J-1. 자, 그래서 J가 0보다 클 때까지 계속 돌려주니까 자, 10번지부터 1번지까지 계속 돌아가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J가 1 감소했고요. X배열의 J번지, Y배열의 J번지 플러스 C값을 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C, 요놈하고 X배열의 J번지, 요놈, Y배열의 J번지, 요놈을 더하죠. 자, 이렇게 3개의 비트를 더해서 결과값 얼마 나옵니까? 그걸 어디다가? Z에다 저장하니까 자, 이제 Z에 새롭게 얼마? 2가 기억되죠. Z가 2보다 작으냐? 2보다 작아요? 아니죠. 지금 2가 나왔으니까 작지 않죠? No, 1위로 옵니다. 자, 그러니까 C값은 얼마? 1. 당연한 거죠? 왜? 두 개가 나왔으니까 한 묶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림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놈 어떻게 한다 했어요? 기억 되살려보세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빼줘야 되죠. 뭘 빼줘요? 2를 빼줘야 되죠. 뭐에서 2를 뺄까요? Z에서 2를 빼야죠. Z값 2에서 2를 빼주면 0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헷갈리신 분들은 써보면 안단 말이에요. 3비트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합과 자리올림을 써보세요. 0이 되는 경우는 합 0 자리올림 0, 1은 합 1 자리올림 0, 2는 합 0 자리올림 1, 3은 합 1 자리올림 1. 됐죠? 무슨 소린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나눴잖아요, 아까. 요렇게 나누니까 어떻게 되더라? 아하. 자, 2보다 작으냐. 여기서 지금 뭐라 했어요? Z가 2보다 작으냐라 했어요. 자, 2보다 작으냐라고 해서 2보다 작다 yes가 되면 자리올림 값이 0이 되고 Z값을 그대로 쓴 거죠. Z값을 그대로 받으면 돼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리올림 값이 1이 되고 그래서 자리올림 값 C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이 0이 돼야 되죠. 어떻게 구해요? 요 놈에서 2를 빼서 요 놈에서 2를 빼서 합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Z값에서 2를 빼서 Z값에서 2 뺀 값을 여기다가 기억시켜라. 됐나요? 자, 따라서 2에서 2를 빼니까 얼마? 0이 기억되는 거죠. 0. 2가 나왔으니까 0 쓰고 1 올라간다. 됐죠? 이해되셨습니까? 계속 돌아갑니다. 제2가 또 1 감소해서 돌아오죠? 자, 그러면 요번엔 요놈하고 더해서 Z값은 새롭게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노로 오겠죠? 자, 노로 오면 자리올림 수는 1이 되고요. 한 자루가 생기고 자, 그 다음에 Z-2 한 자루가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두 개를 빼줘야 돼요. 그죠? 자, 따라서 남는 건 0입니다. 원리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j2가 1 감소되고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 101을 더해서 또 Z값이 2가 되고 자, Z값이 두 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묶으면 한 묶음 생기죠? 한 묶음 생기고 한 묶음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2를 빼주면 낮게 없다. 오케이? 이제 말로 막 설명하니까 이해되죠? 아하. 이렇게 알고리즘은 어차피 말로 설명했을 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됐나요?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자, j2가 또 1 감소돼서 돌아오죠? 111 더하면 Z값이 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로 오면 당연히 3개니까 2개 한 자루 담으니까 한 자루 생기겠죠? 따라서 C값은 1이 되겠죠? 한 자루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한 자루 2개 넣었으니까 3개 중에 2개는 한 자루로 들어갔으니까 2를 빼주면 낱개는 하나. 오케이? 원리 이해되셨습니까?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알고리즘 무지 어려운 알고리즘이에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시험장에서 생각해서 풀 수 있을까요? 장단컨대 이거 생각해서 풀면 IQ 140 넘습니다. 시험장에 이 기본적 이론을 외워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 비슷하게 출제될 거니까. 이거 응용돼서 출제되면 절대 못 풀어요. 그리고 이거 처음 이 시험 접한 분들 이거 그래도 의외로 푸시더라고요. 예, 푸셨는데 정말 머리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를. 됐나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이 뭐냐면 3비트 값을 더해서 나오는 값은 0, 1, 2, 3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0, 1, 2, 3이라고 하는 값을 아까 자료올림으로 계산해 봤더니 두 가지 경우로 나뉘더라. 2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뉘어서 그죠? 크거나 같거나 또는 작은 경우. 그래서 작은 경우는 자료올림 수가 0이고 큰 경우는 자료올림 수가 1이더라. 당연하죠. 두 개씩 묶으면 한 묶음 생기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그 나온 값을 그대로 나온 값, Z에서 나온 이 값을 그대로 쓰면 되더란 이야기예요. 근데 2보다 큰 경우는 한 자루 생겼으니까 한 자루에 2개 담았으니까 여기서 2를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 자루 2개 나왔는데 한 자루 담겼으니까 2를 빼면 낱개 0. 3개가 나왔는데 한 자루 담았으니까 2개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2를 빼서 1. 됐죠? 그래서 여기서 2를 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J값을 마이너스 1 하면서 계속 돌려주면 10번지부터 1번지까지 쭉 구해질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마지막 자료올림 수가 1이면 오버플로우라 그랬어요. 마지막 자료올림 수가 1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개의 공간인데 맨 끝에 1이 나와버리면 이 1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따라서 넘침, 범람입니다. 따라서 자, 뭐가 1이면 C값이죠. C값. C값이 최종적으로 반복을 종료하고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이 C값이 1이냐 0이냐 노란 이야기는 C값이 1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범람이에요. 이 자료올림 값이 0이면 상관없어요. 1이면 넘친 겁니다. 너무 큰 숫자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오버플로우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 J값이 계속 이식 감소해서 10번지부터 1번지까지 왔는데 후감소가 됐죠. 자, 보세요. J값이 후감소가 됐죠. 그쵸? 10번지 처리하고 9, 9번지 처리하고 8, 8번지 처리하고 7 후감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번지 처리하고 여기서 J값은 0이 됐겠죠. J값은 0이 됐으니까 다시 여기서 J는 J 플러스 1을 해서 1번지부터 출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J는 J 플러스 1에서 1번지 찍고 돌아와서 2가 돼서 2번지 찍고 돌아와서 3이 돼서 3번지 찍고 그러면 10번지까지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J가 후감소가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J값은 여기서 0이 되면서 나와요. J가 0보다 크냐? 노가 돼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J값이 0이란 이야기죠. J값이 0이니까 여기서 J는 J 플러스 1에서 다시 1번지부터 출력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려주면
자, A 배열에 10개의 값이 쫙 찍힐 겁니다. 오케이? 자, 어때요? 자, 이 순서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 차분히 보시면서 어떻게 합과 자료올림을 계산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개의 기출문제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출문제 하나 남았어요. 2008년 2회 기사 문제인데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1시간 4분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자, 바로 다음 강좌에 이어서 순서도 하나만 딱 분석하고 알고리즘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멀미나죠? 그러나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어요. 힘내시고요. 자, 최종 마지막 강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